국내 증시가 역대급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잊혀진 주식이 있죠. 바로 고배당주입니다. 다음 달 고배당주 ETF 투자자분들한테는요, 매우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 고배당주 ETF 성과 부진 이유를 정리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고배당주였습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죠. 작년에도 좋았는데요. 올해는 더 좋았어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국내 대표 고배당주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인데요. 올해 4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고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죠. 7월 중순 이후에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뿐만 아니라 모든 고배당주 ETF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과 부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법 개정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순환매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에서 덜 오른 주식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9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살아났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인데요. 9월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식도 아니고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주식시장의 자금은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최근 시가총액 3위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고배당주를 코스피 200과 비교한 겁니다. 9월 이후에 코스피 200과 플러스 고배당주 차이가 이렇게나 벌어지면서 3개월 누적 성과 차이도 꽤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고배당주 ETF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큰 불만은 없으세요. 연 5% 배당받으려고 산 ETF인데 올해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수익이 났고 고점 대비 하락폭도 크지 않습니다. 애초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ETF이다 보니까 이 차트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이 정도의 조정은 미미한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이 잘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고배당주의 2025년 9월 말 기준 분배율은 0.4%입니다. 연환산하면 4.8% 정도 돼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4% 초반 정도까지 분배율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5%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전 고배당주 ETF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주환원 정책 강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반짝하고 끝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고배당주 투자해 보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반기와 비교하면 줄어들긴 했어요. 국내 고배당주 ETF로 신규 자금들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전략의 새로운 고배당주 ETF들이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다소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배당주 ETF 인기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 이후 고배당주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그리고 7월 이후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모두 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준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현재 세법상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분리과세 대상인 배당주를 매수하면 배당소득이 얼마이든 간에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실망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죠. 이소영 의원이 최초 발의한 내용을 보면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7.5%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히면서 38.5%로 상향 조정됐죠.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분리과세 혜택이 ETF는 제외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고배당주 투자는 ETF 동안 간접 투자 비중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ETF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다음 달 국내 고배당주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세율을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세법 개정안에는요, 최고 세율이 38.5%인데요. 다시 최초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을 재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말 최고 세율이 10%포인트가 낮아진다면요, 고배당주한테는 이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도 논의가 된다라고 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2027년부터였어요. 분리과세를 기대한 고배당주 투자 수요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를 1년 앞당긴다라고 하면요, 당장 올해 말부터 고배당주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고배당주 펀드의 분리과세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꾸준히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그때마다요, ETF는 왜 분리과세 혜택 주지 않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성토를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고배당주 ETF의 분리과세 혜택은요, 시간이나 절차의 문제이지 결국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한국경제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을요, 총자산의 60% 이상만 편입을 하면 그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총자산의 100%도 아니고 60%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사에는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주 투자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세율 인하, 시행시기 조정, 그리고 고배당주 펀드 분리과세 혜택 적용까지 다음 달 논의되는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의 바람대로 정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고배당주한테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 지금 투자해도 되냐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 비중을 늘리기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